석 달 연속 거래량 3,000건 밑돌듯. 밑돌듯이 아니라 11월도 3,000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그래서 1일까지 거래량을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4,000건 라인이죠. 8월까지만 해도 4,000건은 넘었다. 그런데 2,700건. 그리고 10월에 더 떨어져서 2,300건이에요. 그리고 11월에 아직 신고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11월 매수는 못하죠. 11월 신고만 남았어요. 이게 646건이 남았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2282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때 어떤 시장이었어요? 집값 떨어지던 시기였죠. 그만큼 거래량이 박살났는데 이번엔 무조건 다르대요. 2018년 11월부터 왜 떨어졌어요? 9월에 9.13 대책하고 11월에 금리 한 차례 올리니까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뭐 안 떨어진다 이딴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위축은 계속되고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이미 지금 언론에서 우리 다 같이 버텨봅시다. 근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 배신하면 끝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나머지 다 죽어.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힘내서 버티자. 물론 그 10명이 할 수도 있는데 그 10명이랑 전혀 관련 없이 게임 밖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우리끼리 버티면 할 수 있어요, 버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1분당 얼마씩 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일 아니라고. 그런데 버텨도 646건이다. 곱하기 3배를 해도 1800건이에요. 거래 절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 얘기하겠죠. 650건 정도 되니까 한 1950건은 된다. 2000건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갭투기 역시도 반토막 났죠. 아니나 다를까 갭투기 건수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 계속 오른다면서요. 갭투기는 종부세나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갭투기는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왜 갭투기도 안 해요?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데. 전세가 오르면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4억 끼고서 1억 갭투기 들어간 다음에 전세가가 4억 5천으로 오른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1억 있는 사람한테 팔려면 5억 5천. 그러면 역시 갭이 1억이니까 전세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올려가지고 5천 차익 남는데 남의 돈으로? 근데 왜 줄어요? 살아 해놓고서 투기 수요들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뒤늦게 들어온 투기 수요들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상되는 시기에는 빚내서 집 사는 갭투기. 세입자한테 이자 내주고 있어요. 전세금 4억에 5억짜리 집 하나 사면 그 4억에 대해서 이자 내주니까 금리 인상기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전문가 맞아요? 금리 인상되는 시기에 빚내서 집 사는 갭투기 아니죠. 뭐예요? 금리 인상되는 시기에 그냥 갭투기를 경계해야 된다. 왜? 역전세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역전세 난다는 말을 쓰면은 위험하니까 집값 띄워야 되고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해야 되는데 종부세 떠넘기고 내년에 그 임대차 갱신권 만료로 전세가는 폭등을 할 것인데 왜 갭투기는 하지 말래요? 자기 돈 안 쓰는데. 역전세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걸 말로 하면 손해를 보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는 투기 수요든 실수요든 싹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집값 더 떨어지게 생겼다. 근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게 생겼다. 그럼 투기 수요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저렴하게 산 다음에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집은 장기적 우상향인데.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에 거래량 뚝.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집을 안 팔고 세입자한테 떠넘겨서 버틴다가 아니라 팔고 싶은데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는 거지. 팔고 있잖아요. 가격 떨어뜨려서. 종부세 부과가 왜 강북에 직격탄했을까요? 맨날 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강남에 폭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강남 집값 안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강남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강북만 따들고서 강북 직격탄, 강북은 떨어져요. 하지만 강남은 멀쩡합니다. 강남은 불패예요. 뉴욕보다 비싸고 홍콩보다 비싸고 도쿄보다 비싸도 강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북이 더 위험한 이유, 강북이 갭이 작기 때문에. 강남은 갭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돈만 가지고 갭투기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갭이 너무 크죠. 남의 돈으로 다 살 수가 없다. 강남은. 그래서 여러 채를 막 이렇게 매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강북은 어때요? 다주택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질 매물 많이 나오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얼마 전까지 노동원 계속 뜬다고 했죠. 꼭지에 잡았다. 왜 이제 이 이야기예요? 2달 만에 1억 3,800만원 떨어졌고 6,500만원 떨어졌다. 이게 시작이다. 거래량은 감소해도 호가는 안 떨어지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면서요. 그리고 강북만 그래요? 서울 전역으로 볼까요? 2억. 아리팍 45억, 3억 오른 실거래 떴다고요? 더 비싼 반포자인 떨어지고 있는데. 신반포 1.9억, 반포 푸르지오 2.2억, 송파 파크리오 1.65억, 문정레미아 1.4억. 기사에서 주요 하락사례 있는데 뒤져보면 더 많이 나오죠.
마포 평당 가격 5천만원 넘었다고 막 오늘 기사 떠서 난리더만. 떨어지는 단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대장주는 멀쩡하다. 마레프도 6천만원 떨어졌잖아요. 서대문구, 강서구. 저번에 마곡 영상 올렸더니 마곡은 저평가됐다. 마곡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곡이 무슨 저평가예요. 엄청나게 고평가지. 서울만 그렇다. 수도권에 풍선효과 번진다. 수도권도 지금 이 모양입니다. 자, 10월까지는 다 나왔죠. 서울 400건 떨어질 때 경기 2000건 떨어졌습니다. 인천도 400건 떨어졌고. 그리고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죠. 중위 아파트값 하락. 중위는 하락하는데 평균은 올라가는 건 뭘까요? 거래가 지금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KB에서 나오는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호가 반영하니까. 호가는 안 떨구잖아요. 호가는 안 떨구는데 실거래가 보면 뚝 떨어져서 나와.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호가를 낮춰서 내놓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심리 생기고, 혹은 가두리로 당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싸게 내놓는 사람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몰래 귀뜸하는 거죠. 호가는 10억으로 내놓는데요, 실제 가격은 9억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매수자 오면은 10억 아파트 보고 왔는데 뭐 조정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9억까지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몰래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나만 싸게 팔고 빠져나가게. 그런 사람들이 겉에서 무슨 짓 해요? 공고문.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10억입니다. 10억 이하로 절대 내놓지 마십시오. 해놓고 지들은 그렇게 팔고 빠진다. 그리고 중위 매매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수도권은. 매매 가격 전망지수. 전망지수도 이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이야기를 했지만 11월 돼서 전망지수 떨어졌고, 매수 우위지수 100 이하로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급격히 지금 60대예요. 60대. 집값 상승률 0%대. 하락 전망 상승 앞지르고, 집값 하락 전망 우세. 문제는 이렇게 되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금리 계속 올라갈 거 당연히 뻔한 거고, 바젤3로 인해서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못 맞췄다고 얘기한 거는 한참 됐어요. 지금 코로나 터질 때부터 말했어요. 코로나 터질 때부터 이거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9월로 연장됐는데, 그럼 9월쯤에 위험하다. 근데 또 연장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장되니까 그런 건데, 금리는 올렸잖아요 8월에. 그러면 은행권에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유동성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겠느냐. 8월에 금리 올려놓고서 9월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끝낸다고 하니까 돈이 없고,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더 연장했는데, 대신에 너네 대출 축소해라. 내년 3월에는 더 안 될 거다. 우리 금리 올리기 시작했다. 이거 알아듣고서 은행권에서 막는 거잖아요. 보이죠? 그럼 이번 3월에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퍼져서 금리 안 떨어뜨릴 것 같고, 대출 계속 풀어줄 것 같고, 연장 계속 해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끝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 높아가지고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할게. 이게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파월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 시기 계속 앞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당겨서 한 거예요. 이건 뻔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고. 근데 이제 와서 모르는 사람들 계속 부추겨가지고 심리만 잔뜩 높여놨겠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심리가 높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 결과는 어때요? 60대예요. 60대. 그 심리가 많았다는데도 140까지 못 올라갔는데, 매수 매도 없이 건망세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물 잠금. 왜? 매수도 없지만 매도도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있어도 다주택자 매물이 지금 나오기는 힘들고, 안 파는 것이 아니라 못 파는 거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서. 7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양도소득세예요. 소득세. 작년에 팔았으면은 1억 버는 건데, 올해 팔면은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안 팔고 계속 버티면은 계속 1,000만 원씩 까여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답인 거죠.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손해가 커지는데, 소득이 있을 때 빨리 팔아야 된다. 이게 원래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못 판다. 그래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라도 해야 매물을 내놓을 것,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그럼? 허위 매물이에요? 신고해요?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매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매수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매도도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 언론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데 언론이 구라를 치고 있는데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양도세 완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요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건 미친 거죠. 요것도 기사 보면은 맨날 정부 탓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부랑 똑같이 가고 있지 않죠. 특히 송모시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미친 소리예요 이거. 미친 짓 하지 마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양도세 강화를 하게 되면은 매물이 100개 나오던 게 70개로 줄어든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수요가 200명이 들어가던 게 100명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세 강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 나오는 게 뭐예요? 1억 미만 매물도 많이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던 거, 얼마 전까지.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자, 또 한 가지. 2009년 3월에 양도세 중과 완화하자, 일시적으로. 그래서 2008년 말부터 떨어지던 게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거예요. 데이터가 있죠. 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원하던 대로 가격 떨어뜨리던가요? 아니요. 그리고 6월 되자마자 거래량 확 늘어나고 가격 확 올라갔죠. 이거 다 뭐예요? 증여 대신에 양도로 돌린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으로 올랐다. 지금 양도세 중과하는 게 얼만데 양도세 중과가 막 75%씩 때리고, 그런데 증여는 요 15억에 대해서 하지만 양도는 어떻게 들어가요? 5억분에 대해서만 하죠. 그래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할 수 있다. 물론 이 10억을 미리 잘 빼돌려서 매수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완화까지 해주네? 그러니까 거래량 늘어난 거예요. 왜? 올해 약속의 6월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급감했죠. 5월까지 급매가 나오지만 6월에는 보유세가 나오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팔려고 하는 거고, 그때까지 절세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파는 건데 6월에 거래량이 늘어난 게 말이 돼요? 다 적어줘. 그래서 갭투기 비중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요?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여론에서 홍담기 까고 지들 표 좀 더 얻으려고, 이러면 집값 떨어지는 게 당장 가시화 되니까 매물 쭉쭉 나오는 거 보면, 하락기에 양도세 완화하면요 이렇게 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완화 안 하면은 되게 천천히 하면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성과만 보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결론, 거래량은 박살났고 시장 왜곡이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원래 거래량 박살 나면서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량 박살 나고 기다리면서 여력 없는 사람들이 점점 싸게 급매 투매 내놓으면서 이후에 하락이 이어지는 거다. 호가는 절대 안 낮출 것 같죠? 근데 이미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금 다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정상화로 가는 길인데, 그때 요거를 잡기 위해서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취득 양도세는 수요 억제 체계예요. 공급 줄어드는데 수요는 더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거고. 정신들 차려라. 여기서 양도세 완화요? 양도세 완화 법안 낸 사람들 이름 기억해주세요. 그 사람들 절대 집값 잡을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정부랑 똑같은 여론은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 자꾸 없다고 하는데 막 계속 내고 있는데 계속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에도 다주택자 많아요. 지들 비싸게 팔려고 양도세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추진하는 사람들 다주택자인지 뽑아가지고 언론에서 기사 하나 내주세요. 민주당 까기 딱 좋은 기사니까 이런 거는 언론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 더 떨어질 거 덜 떨어지게 막는 거고, 떨어지는 거 올라가게 만드는 정책이다. 절대 반대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